낭만포차 운영 기간을 두고 여수시와 업주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포차 운영이 어제 하루 중단된 가운데 여수시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 관창 수백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관창이 사라진 사실을 주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율개선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순천대학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운영 기간을 두고 여수시와 업주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포차 운영이 어제 하루 중단됐습니다. 여수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을 따라 줄지어 들어선 낭만포차. 한창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시간이지만 업주들은 천막과 테이블도 설치하지 않고 손님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수시가 오는 25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업주들이 이에 항의해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 여수시는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3기 운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증상의 영업 만료일도 이달 25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모집 공고를 낸 여수시는 최근 3기 운영자 선정까지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막막하죠. 당장 나가가지고 당장 가게도 얻을 수 없고. 포차 제작과 영업신고 같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기 낭만포차 운영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한 상황. 여수시는 행정 절차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뒤늦게 수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약 한 1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존 운영자가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낭만포차는 지난해 2기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일부 운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민선 6기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부의 소규모 개각이 예상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 의석이 추가로 확보돼 입각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역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원내 제3당 사선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1단계로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전국 300여 곳 대학들의 운영과 학생 지원들의 지표를 토대로 예비 자율개선대학 207곳을 선정하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정원 간축 없이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서 빠진 순천대 측은 이의 신청 뒤 결과에 따라 보고서 제출 등 2단계 진단을 준비하겠다며 오는 8월 최종 발표될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는 기구를 줄여 내실화하되 장차 신산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일자리난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네, 당선인님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77.08%, 거의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높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더 잘하라. 또 앞으로 정말 전라남도를 발전시켜달라는 뜨거운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특히 우리 동북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임 준비 기획단을 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정, 인수 어떤 방향으로 핵심적으로 꾸려가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취임 준비 이 기획단에서 말 그대로 취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도정 업무 현안을 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공약 저희들이 했던 부분도 가다듬고 또 공약을 정책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자문 교수님들을 좀 일부 위촉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또 현장에 우리 기업인이랄지 농업인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보면은 인수위원회보다는 좀 그 구성을 축소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구성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일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취임하자마자 참 짐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인구 감소의 전남 또 일자리 없는 전남을 반전시켜야 되는 책무를 안고 계신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큰 과제로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도정의 제1위적 과제를 일자리와 인구 늘리는 그 대책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은 우리 동북권 같은 경우는 신소재 산업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아울러서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우리 나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소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의 우리 농수축산업도 이제 소득이 되는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 농수축산업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셨어요. 1차 산업 관심과 뭐 우려 많으실 거예요. 농도 전남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생산만 하고 수출, 제조, 가공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당히 뒤져 있지 않습니까? 김을 우리 전라남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사실 브랜드는 우리 전라남도 김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수랄지 순천이랄지 또 목포랄지 중심 지역으로 해서 제조,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 융복합 산업을 적극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앞으로 키워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 기능을 강화하겠다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 조직 개편의 시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빠르게 했으면 합니다만은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은 그 부분이 어떤 지침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는 지방 분권 개헌까지도 된다 하면은 제2부지사 두는 문제를 쉽게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또 개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합청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찬 도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7일 개원하는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의장 선거에 3명의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3선에 성공한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과 영광 출신 이장석 의원, 재선의 순천 출신 김기태 의원 등 3명의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에 따라 흑색 선전 자제와 부정행위 엄단을 약속하는 클린 선거 실천 다짐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의회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비로 국비 991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통보한 올해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지구는 전국 39개 지구로 그중 전남이 11개 지구로 제일 많다며 고흥만 115억 원과 광양선소 112억 원, 순천해룡 120억 원 등 총 991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50헥타르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 관창 수백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관리사무소 측은 관창이 사라진 사실을 6달 동안이나 알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소화전을 열어보니 소방호스 앞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잘렸습니다. 다른 소화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CCTV가 설치된 1층을 제외하고 2층에서 20층까지 소화전 관창을 무더기로 훔쳐간 겁니다. 이 아파트 12개 동에서 훔쳐간 개수만 550여 개, 시가 1,1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소화전 관창은 화재 진압 시 밸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지난달 소방점검을 하면서 관창이 없어진 걸 알게 됐는데 지난해 11월 소방점검한 이후 6달 동안이나 도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CCTV는 용량 제한으로 한 달 정도만 녹화돼 있어 범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이제 관창이 지금 없네 해가지고 제가 다시 봐서 다시 전수를 다 했죠. CCTV 보고 이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해봤더니 어느 정도 주공을 아니라 생각해요. 주민들은 불이라도 났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며 관리사무소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한데 관리실에서 이게 그것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막 당혹스럽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빨리 그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주 내로 소화전 관창과 소방호스를 구입해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도난 수법 등이 상습범의 소행인 것 같다며 CCTV와 주민들을 상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법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통과된 법안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전남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며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두 70곳을 온열질환 대비기관으로 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달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집중 시행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전국 1,577명의 12.4%인 196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회가 오늘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북방경제협력에서 찾고 지역사회도 이 같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농업과 수산 분야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되 전력과 철도 분야는 관련국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들이 1시간가량 신고 장소를 수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A씨는 119 구급차로 귀가하려다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자 범행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순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전국 58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선정에서 청춘창고와 웹툰 창작센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 여수시민합창제가 오는 23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27개 팀이 참여하며 야외 무대에서는 버스킹과 마술쇼 등의 부대 행사와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4개 합창제는 지난해부터 여수시민합창제로 통합됐습니다. 우리문학 최고의 단편 소설들이 현대적인 뮤지컬로 재해석돼 고흥문화회관 무대에 올려집니다. 고흥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저녁 7시 2회에 걸쳐 고흥문화회관 김현수실에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김유정의 봄봄, 오영수의 고무신 등 우리 단편 소설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쿵짝 얼쑤를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공연과 관련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단편 소설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 체제를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승주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분과의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안 사업과 공약에 대한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